자수성가형 CEO로 알려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회생 절차와 법정 싸움을 끝내고 그룹 재건에 시동을 걸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경제 분야 주요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이제 재도약에 나서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윤석금 회장이 그동안 업적을 거뒀던 사업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분이요, 아마 우리나라 여기도 재벌이었으니까 재벌 그룹 오너 중에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영업사원으로 시작한 분이에요. 예. 아, 네. 뭐 기억 나실는지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 아주 예전에 그 브리테니커라는 그 백과사전 있거든요. 여기 외판을 하던 분인데 예.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전무후무한 영업 실적을 내고 그래서 네. 책을 시작했죠. 웅진출판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성공하다가 IMF 때 아주 독특한 영업 방식을 채택을 하죠. 렌탈이라는. 아실 거예요. 정수기라든지 뭐 비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 쓰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개념. 이걸 우리나라 재계에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네. 승승장구하다가 금융위기 때 좀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을 겪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아마 재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2000년대 들어서 실현을 맞았는데 그게 IMF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IMF 때는 오히려 여기는 성장의 배경이 됐죠. 예. IMF의 그 어려운 환경을 렌탈 산업이라는 걸로 극복을 했는데 너무 문어발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극동건설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도급 순위로 20위권 아니었는데 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극동건설 샀었고 또 태양광 산업도 한다고 진출했었고요. 또 네. 결정적인 거는 제가 저축은행 사태 직전에 예.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비교적 큰 규모의 저축은행을 산 게 결정적으로 아마 그 그룹 그 유동성에 문제가 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잘 하고 있던 뭐 웅진 코웨이 같은 예. 정수기 사업이라든지 출판 사업 같은 것만 집중했다면 큰 문제 없을 텐데 건설이라든지 태양광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골프장이라든지 또 저축은행 그 잘 모르는 쪽에 너무 과감하게 진출하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또 실제로 실형도 받고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죠. 네, 이제 그 회생 절차 법정 싸움이 좀 마무리되고 예. 다시 이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수기 사업과 화장품 사업 이 두 분야를 지금 크게 매각을 했죠. 네. 예, 그 정수기는 웅진 코웨이는 이거 매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매각할 때 조건이 뭐냐면 워낙 이 윤석금 회장이 이런 쪽에 정통하다 보니까 사가는 쪽에서 이거 국내에선 이거 다시 사업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재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정수기 사업을 터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터키냐고 물어보니까 터키가 물이 좀 안 좋답니다. 그리고 네. 터키 우리 혈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터키 국민 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하거든요. 1인당. 근데 이 렌탈 비즈니스는 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수준 되면은 렌탈의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터키를 이제 정수기 사업을 하는 재개 발판으로 하고 또 이분이 코리아나 화장품의 전신이죠. 이런 화장품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대표적인 방판, 그러니까 방문 판매 뭐 이런 데 가장 잘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화장품 회사도 같이 하겠다는 아직은 화장품 쪽의 그 사업은 아주 초기인 것 같고요. 네. 정수기는 터키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돼서 재계의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수기 화장품 둘 다 본인이 그래도 자신 있는 잘 네. 아는 분야를 선택했다고 봐야 그런 면에서 되겠네요. 좀 재계도 제대로 좀 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제2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재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봐야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윤석금 회장이 이번에도 보면 다른 이런 비슷한 이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던 그룹 오너들이 제기를 못 하는데 이분은 제기를 한 게 뭐냐면 법원에서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사적으로 이분이 회사 돈을 유용한 건 없다. 물론 이제 배임의 죄를 지었지만 그런 네. 걸 인정해 준 걸로 보면 큰 도덕적인 결함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정말 맨손으로 자유성가형 중에서도 정말 영업으로 큰 분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업종에 전력을 다한다면 아마도
옛날 같은 성공을 다시 한번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니까 네네.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윤석근 회장의 DNA를 물려받았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의 딸이죠. 이 최민정 해군 중위가 뭐 자원 입대만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이 좀 네, 들어왔네요. 원래 이제 자원 입대해서 재벌 오너 딸이 그것도 자원 입대를 해서 그것도 해군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아덴만이라고 왜 해적들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장기간 근무를 하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지금 서해 NLL 최전선에서 전투함을 탄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원래는 이제 그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때 영어의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아버지 구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네네. 이런 시각으로 본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의 사실 큰 명문가라든지 아니면 큰 뭐 재벌이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만은 재계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집안의 자녀들이 보면은 예. 웨스트포인트라든지 미국 육군사관학교죠. 아니면 미국 회사 같은 데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명문이기도 하거니와 네네. 또 이 군대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명예거든요. 명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명예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그 미국 웨스트포인트라든지 뭐 해군사관학교 다 우리 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진 사람들 요즘 흑수저 금수저 논란도 많습니다만은 제 바람은 최민정 중위가 군대 생활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사업 DNA도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북경 출신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북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마 지인들하고 비교적 유복한 분들이랑 같이 창업을 했던 것 같은데 판다코리아닷컴이라는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중국에 온라인 판매하는. 그래서 지금 매출 보니까 한 100억 정도 하는 모양이고요. 군대 자원 입대하기 전에 부사장 직함을 유지하다가 네. 갔으니까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된다면 또 이 사업의 발판도 되고 또 그룹 경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룹 경영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196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아직 60이 훨씬 모자라고요. 그리고 최민정 중위가 24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SK그룹의 후계를 얘기하기는 조금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아무리 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남자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교로서 명예감 뭐 이런 것들 수업을 잘 받는다면 딸이라고 못할 건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차의 얘기가 되겠죠. 네네. 예.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전 삼성 정밀화학 사장이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날에 이벤트가 열렸다고요. 깜짝 이벤트. 예. 이게 보기 드문 일인데요. 네. 이 주총이 무슨 주총이냐면 삼성 정밀화학이 롯데 정밀화학이 되는 주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시죠? 작년에 그 삼성그룹의 화학 계열사들 몇 군데를 롯데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는 롯데 삼성간 빅딜이 있었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성인이 사장입니다. 근데 삼성 출신이죠. 삼성전자 인사팀장도 한 아주 전형적인 삼성 엘리트인데 노조원들이 말이죠. 큰절을 하고요. 네. 맞절을 했더군요. 맞절을 하고 행가래 치고 어깨 동무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성이 계열사를 판 것도 이례적인데 네네. 팔고 사는 그 과정에 있는 주총에서 노조원들이 떠나가는 대표이사 이렇게 대우했다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이분이 워낙에 삼성이 노조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취임하자마자 2011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하고 공개하고 또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노조 측 근로자 측에서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조도 삼성종합화학이라고 네. 한화그룹으로 넘어간 그 노조는 굉장히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홍역을 치렀는데 여기 삼성정밀화학은 전혀 반대로 인수합병하는데 도움을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프랜카드도 걸고 했다는 뭐라고 할까요? 미담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드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조와 잘 소통도 하고 이해관계를 잘 공유해 왔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삼성하면 노조 인정 안 하고 사실 노조 결성하는 걸 방해하고 뭐 이런
인상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면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삼성 정밀화학이 롯데 정밀화학이 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큰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뭐 변화고 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 아주 이 말끔하게 이 대표이사가 일 처리를 한 모양이고요. 또 노조를 마음으로 이렇게 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는 롯데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었다. 왜냐하면 인수 과정에서 진통이 겪어지고 그러면 사실 인수하는 입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특별히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롯데가 사실은 백화점이라든지 유통, 호텔 이런 그룹으로 식품 이런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롯데케미칼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 정밀화학하고 삼성 BP 그리고 삼성 SDI의 케미칼 부분을 이번에 인수하면서 네. 일관 화학 업체로서 발돋움해서 LG그룹의 LG화학과 외형으로나 질적으로 비교적 대등한 입장으로 가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점도 굉장히 돋보인다 이렇게 예. 평가가 앞으로 됩니다. 전망도 그럼 괜찮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가 뭐 작년에 그 3부자 경영권 다툼으로 해서 국민적인 그 이미지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골목 상권이라든지 유통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제가라는 이제 소비자 산업이 너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산업 포트폴리오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번에 삼성의 화학 계열사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기존의 호남석유화학이죠. 롯데케미칼과의 시너지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유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그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열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환 소장과 함께 경제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